문학을 탐하고 탐나 제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문학의 눈으로 생각해보는 시간, 탐나는 문학. 자, 오늘도 문학 욕심꾼 오승주 작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좋은 문학 습관을 만들고 싶은 문학 욕심꾼 오승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이상하게요. 네. 4월은 그 잔인한 달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런가 오늘 4월 첫날부터 좀 날씨가 네, 심상치도 않고요. 뭔가 우리 제주도민의 마음을 좀 표현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어젯밤에 이렇게 3월 31일에서 4월 1일로 넘어가는 그 12시에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 4월은 좀 따뜻하게 편안하게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매년마다 4월만 되면 긴장하게 돼가지고. 맞아요. 그렇지만 올 봄보다 좀 좋은 소식들이 들려와서 네, 맞습니다. 좀 기대하게 되고요. 주말에 뭐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우리 마음은 사실 좀 이 사삼을 맞는 마음은 조금 더 봄날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마음을 모아야겠습니다. 좀 알아야 네,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탐나는 문학에서 준비해봤어요. 제주 4.3 특집으로 함께 하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작년 4월 3일에 우리 네, 오승주 맞습니다. 작가님과 처음 만남을 가졌었는데 네. 1년 만이네요. 네, 그러네요. 네, 1년 1주년 동안, 됐네요. 네, 네.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네. 그래서 저는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처음 만난 4월 3일이라서. 어떻게 그날 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때 4월 3일 특집으로 모셨다가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아예 고정 코너로 함께하게 됐고요. 자, 오늘 그러면은 그 탐나는 문학에서 어떤 책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네, 오늘은 그 김시종 시인의 조선과 일본에 살다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오. 김시종 시인 하면 네. 아는 분들은 매우 잘 아는데 네. 일반 청취자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제주 작가 회의에서도 계속 개간지를 통해서 거의 1년 넘게 김시종 시인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네. 저도 읽으면서 좀 알게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이 사삼 행동하는 사삼이라고나 할까 실천을 상징하는 분인 것 같아서 네. 한번 뜻깊은 시간을 마련하고자 좀 소개해 가져왔습니다. 주시려고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분 네. 보니까, 제일 시인입니다. 네. 김시종 제일 자전집이에요. 이 예. 조선과 일본에 살다라는 이 책이 오늘 소개를 해주시는데, 근데 조선과 일본에 살다라는 제목이 좀 독특하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한국과 일본에 살다가 아니라 조선과 그렇죠. 일본에 살다니까. 네. 예. 그래서 이분이 예전에는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것에 대해서 어린 시절에 그 어린 마음에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한국 시민의 소년이었어요. 아. 네, 그러다가 나중에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정말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는 걸 알게 된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몰랐다가 알게 되니까 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음. 사삼 안에서 활동하시다가 이제 쫓기게 되니까 일본으로 가셨던 분이에요. 아. 그래서 저는 조선을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 건국하기 전에 이제 정부 수립되기 전에 그 조선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1929년생이세요. 네, 맞습니다. 보니까 부산에서 나고 제주에서 자랐다라고 나와 있고요. 48년 제주 4.3 항쟁 참여했다가 49년 일본으로 밀항해서 제일 조선인으로서 민족 운동을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요. 그런 점에서 지금 설명을 좀 해주고 계셨고요. 그러니까 이 분은 1929년생이시고 네. 그 당시에는 그런 교육을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교육이나 이 세뇌 교육 이게 맞아요. 안 좋은 건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교육으로 일본에 지배당하는 거 참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네,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 광복이 슬픈 네. 날이었던 거죠. 그래요. 네. 저도 우리 청취자분들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방공 글짓기 하셨던 분, 방공 웅변 대회. 맞아요. 저희 때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김일성을 잡을까? 네. 어떻게 하면 북한을 잡을까? 간첩을 잡을까? 음. 머리에 가득했으니까 우리 김시종 시인이 어릴 때 한국 신민 소년이었다는 게 좀 이상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랬던 어린이가 어떻게 그게 달라졌을까요?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등불 학습소를 운영하던 최현 선생님을 만나요. 네. 결국 사람을 잘 만나야 인생이 핀다고 하잖아요. 인연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등불 맞습니다. 학습소라는 곳이 약간 야학 같은 그런 곳인가요? 네, 야학 같은 곳인데 네. 이게 해방이 됐는데 등불이에요. 음. 그러니까 해방은 됐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많이 남아 있고, 있어서, 네. 제 고향 찾기 운동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했고, 너무 재밌어서 학교에 가지 않고 등불 학습소만 계속 다녔어요, 이분이. 근데 아. 최연 선생님과의 인연은 3개월 남짓인데, 그것밖에 안 예, 되는데도. 이때 배웠던 지식과 그것이 네. 지금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고, 예, 그렇게 나중에 아. 어, 나중에 수레 얘기를 했습니다. 예, 하는군요. 맞습니다. 그 역사 선생님이셨군요. 역시 그 선생님에서 네, 그 그렇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역사 인식을 제대로 알려주셨던 분이 바로 이제 그 최연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우리 앞서서 문학 60분에서 그 행동하는 제주 4.3을 상징한다고도 얘기를 하시는데, 김시정 씨는 그럼 어떤 행동을 했는지 궁금해요. 예, 김시중 시인은 3월 1일에 네, 저희가 4.3 특별법의 정의에 보면 네,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때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가 좀 자주 독립을 해야 되겠다. 음, 당신은 독립기념일인데 사실은 독립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럼 제주 사람들끼리 좀 해보자 하면서 사람을 모으러 다니는 일을 했었어요. 네, 그 네. 청소년 기였는데 그렇게 해서 광장에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무장투쟁도 좀 같이 했었죠. 그래서 되게 위험해졌던 그런 인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 제주도 살았던 어떤 지식인으로서 활동가로서 좀 정의로운 일들을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양심에 저버리지 않은 행동을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 했던 거죠. 그렇군요. 1947년 3월 1일 진짜 중요한 날이죠. 우리 제주 4.3에 네, 있어서 맞습니다. 그게 이제 시작이 된 날인데 그때 같이 활동을 하셨던 분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또 그때 그래요. 좀 슬픈 사연이 있는데 네, 이제 쫓기게 되니까 숙부의 집에 묵었어요. 네, 근데 숙부가 이제 경찰이나 군인들과 관계가 좋으니까 네, 숨어도 아주 정밀하게 탐색을 안 하니까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 수 있었는데 네, 숙부가 이제 동지들한테, 그러니까 네. 무장대한테 이제 피살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분은 뭐 친일파 이런 거보다는 어쨌든 관계를 잘 맺어서 좀 안전지대를 만들고자 했던 건데 이제 오해를 받아서 피살이 됐던 거죠. 음. 그래서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이 흑백 논리에 좀 젖어 있었는지 그것도 좀 아, 보여주고요. 네. 그리고 탈출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되게 인상적인데 어, 마지막 소원이다. 내 눈 닿는 곳에서는 죽지 마라. 요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셨어요. 김시종 시인의 아버지? 네, 아, 김종신의 아버지가 밀항선을 잘 수소문해가지고 보내주시면서 그러면서 다시는 못 볼 수 있겠지만 네. 내가 눈에 보이는 곳에서는 그게 죽지 않았으면 아버지의 좋겠어요. 네, 마음이죠. 맞습니다. 그 뒤로 그러면 그 아버님과는 못 네, 봤을까요? 아버지 못 봤습니다. 그 아들만 일본으로 피신을 시킨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사삼을 피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제 이게 자전집이니까 이 내용들이 이 글에 쓰여 있군요. 네, 요즘에 그렇죠. 우리 그 제주 4.3 73주년을 맞아서 저희 JIBS 뉴스에서도 김동은 기자가 이 제주 4.3 당시에 무자비한 학살을 피해서 중산간 마을 주민들이 몸을 숨겼던 그런 네, 피신처 인 곳들을 지금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어요. 어제는 또 상장괴라는 뉴스를 또 전해드렸었고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 이런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고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 느끼고요. 네. 그렇다면 이 김시종 시인은 우리가 이 제주 4.3에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전에 있던 독재 정권이라든지 아니면 음, 군인이라든지 네, 서북청이나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지만 네, 김시종 시인은 이 기초가 일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일본 일제시대 때 훈련받았던 군인, 경찰 이런 분들이 이제 학살의 가해에 어떤 그런 지휘부 역할을 했기 의미에서 때문에 네, 그리고 그렇게 잔인한 학살들이 사실은 일제시대 일본군들이 했던 그런 행동들이었기 때문에 네, 네, 그 연원을 잘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음. 저는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과 사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안 했었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어디서 배웠겠는가 생각해 보면 일본 그런 시절에 의미로, 네. 연관이 또 된다는 거, 또 생각을 하게 되군요. 요즘은 또 일본이 역사 왜곡이 지금,
장난이 아니죠. 지금 그렇죠. 뭐 일본 교과서에 지금 뭐 동해나 뭐 독도 표기라든지 뭐 네, 이런 맞습니다. 부분들까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네. 알아야 또 얘기할 수 있고 진실도 규명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느끼고요. 그렇다면 이 책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인상적인 구절을 가져오셨는데 어떤 구절이에요? 네. 이쪽에 있는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네. 네. 나는 불과 7년 전까지도 4.3 사건과의 관련을 아내에게도 숨김없이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우선은 자신이 남로당 당원이었음을 밝히면 인민봉기였던 4.3 사건의 정당성을 훼손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당신은 인민이라는 말이 공감이 큰 시대였습니다. 이 말을 했는데요. 네. 이분이 남로당에서 당원이셨고 그리고 아. 그게 나중에 문제될까봐 네. 이게 2010년까지는 말을 못하다가 네. 일본으로 갔는데 일본에서도 이제 그 북한 쪽에서 김일성을 찬양하라는 강요를 받아서 그걸 못하겠다.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해서 거기서도 배척을 받았어요. 그렇군요. 그런 부분 때문에 김시종 시인은 지금도 논쟁적인 인물이 된 네, 거군요. 맞습니다. 제주 사회도 이제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얘기가 네, 계속 맞습니다.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김시종 시인을 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면 제주 4.3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깊이 있게 될 텐데 이게 우리에게 남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또 우리에게 물음을 또 제시해 그렇죠. 주셨네요. 우리 맞습니다. 오승주 작가가 네, 오늘 이 맞습니다. 책을 통해서. 네. 자, 오늘 논어 한 줄 평까지 네, 해 주셔야죠. 네. 구절 한 줄이 있는데 노나라에 존경받는 어른이 없었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김시종 시인 같은 이제 열정적이고 실천력 있는 그런 분들이 사실은 한두 명이 아니었고 당시에 제주도 최현 선생님이라든지 야학학습소에 있던 그런 선생님들을 포함해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네. 우리가 조금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네요. 지금의 우리 제주가 있기까지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했다는 그 제주 정신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제일시인 김시종 자전 책이네요. 조선과 일본에 살다란 책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리면서 제주 4.3 이야기 해봤고요. 자, 4월에는 계속해서 어떤 책들 읽을지도 좀 알려주시죠. 네, 김시종 시인의 자전을 너무 짧게 읽어서 네. 좀 아쉽긴 하지만 아신 분들은 이제 책을 직접 읽어보시기 보시면 좋을 것 바라고요. 같고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좀 익숙한 제목의 책들을 네. 좀 한번 다시 한번 네, 재짚어 볼까요? 맞습니다. 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는 뭐 너무 유명한 또 추천 도서인데 네,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 또 우리가 너무 그냥 읽으신 간과했던 분이 부분도 별로 없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내용을 네. 잘 알아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읽어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또 4.3을 앞두고요. 또 의미 있는 책도 함께 만나봤습니다.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